샬롬 반갑습니다. 2025 글로벌 비전 캠프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황정 집사라고 합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속초 취향하우스에서 방공 캠프를 열었습니다. 오늘 한 달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싫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달 전의 은혜를 생각하며 방공 캠프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감동과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실 겁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물려주고 싶은 사람 다 방법해. 방공해 방공 복음 통일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다 방공해.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방공해.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 볼까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 기도. 다 방공해. 방공 함께 방공해. 방공 복음 통일해. 방공 함께 방공해. 방공 복음 통일해.
김산당도 몰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죠, 그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꿈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려주고 싶은 사람 다 반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 다 반복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다 반복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복해.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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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반공해.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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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통일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다 반공해.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반공해.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 다 반공해.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사명자 함께 반공해.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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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통일해.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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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반공해.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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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통일해. 네, 감사합니다. 내년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숙소까지 추위를 뚫고 가장 먼 거리에서 방공 캠프에 참여한 제주도 청소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유재혁 학생이 공산당을 몰아내는 승리의 쇼파레를 불겠습니다. 재혁이 나와주세요. 네, 재혁이 감사합니다. 네, 한 길로 쳐들어오는 공산당이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우리 부모님 세대 대표 주자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회 글로벌 비전 방공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꿈꾸는 민주당과 종북, 종중, 주사파,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어렵고 힘든 나라적으로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루어낸 자유와 풍요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곳곳에 공산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와 나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글로벌 비전 방공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방공을 외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기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방공교육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방공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방공주의 사상을 거절하고 거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공산사회주의 사탄의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곳곳에 방공교육의 열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 방공 캠프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노라 복음 선교회 이정아 대표를 비롯하여 스태프들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멘. 수고하신 강사님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마다 십자가를 품고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천 교수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신학생 조우진 학생이 힘찬 방공구호를 제창해 주겠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조우진 학생 나와주세요. 네, 지금 우리 모두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함께 제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 켜신 분들 많은데 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진이 이제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공구호를 제창하게 될 조우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반공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부분을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흰색 부분을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은색 글자를 또 같이 외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또 힘을 내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시작부터 할게요. 구호 시작! 자유! 공산! 네, 넘겨주세요. 강제로 당분간에 산다! 와이프! 아빠 소금! 잤다! 미리 체육! 일일 없다! 공산당! 북한에서 집단! 산다! JTBC! 소동! 산다! 그것! 탄핵단발! 공산당! 박인조! 학생의 적! 산다! 중국인! 언론 조작! 공산당! 남녀 분열! 페미니즘! 공산당! 하급법 찬성! 노예 발살! 공산당! 이곳 철수! 또 검열!
정답! 몰아내자. 자, 제가 아자아자를 3번 부르시면은 나가자 싸우자 1, 2, 3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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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이긴다! 나가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산당이 7길로 도망가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천 교수님 다 아시죠? 네, 전 국정원 교수님이며 종북 세력이라는 그 용어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방공 캠프에 도서를 제공해 주신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네, 오늘 이천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체제전쟁 승리의 병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계신 자리에서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교수님. 보여요?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원에서 직원들을 정신교육을 시킨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야말로 북한과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항상 북한과 종북 세력의 실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 어떤 그것을 가르치는 담당 교수를 17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종북 세력의 실상을 항상 관찰하게 됐고 또 그 세력들의 실상에 대해서 책을 한 20권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는 국민들을 깨우려고 소책자를 한 10권 정도 써서 많이 국민들을 계몽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강의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한 수천 회의 강의를 했고, 퇴직한 이후에도 한 1000회 정도에 이르는 대한민국 사상전, 체제전쟁의 실상을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고, 어떻게 보면은 공산으로 가는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어 조금만 더 실수를 하면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공산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1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정말 처한 현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체제전쟁 승리 병법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나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12월 12일 날 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고 평안한 나라인데 웬 전시사변과 같은 중대한 비상사태에 발동하는 비상계엄을 하느냐, 계엄군을 투입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약간 돌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비상계엄을 보면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금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그 지금까지 거의 허수아비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진지를 장악하고 급기야 지난 2020년 총선과 또 그다음에 작년 총선을 계기로 완전히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종북 세력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체제로 가려는 그러한 어떤 마지막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의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12월 10일 날 이제 비상계엄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죠. 아, 이게 대통령이 저런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1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관저를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고서야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030 세대나 호남 사람들이 막 뛰쳐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평소 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앞에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특히나 중국 한미 동맹이 끼어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흡수된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막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각성운동, 계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2030 세대의 각성운동과 호남 사람들의 이 각성운동은 정말 대한민국을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깨우치고 다시 되살리는 엄청난 어떤 대각성운동, 기독교로 말하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쟁의 종료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번에 저 구속에서 풀려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이 복귀가 된다면은 아 이제는 전쟁이 우리가 이긴 거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이 내전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도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188석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이 복귀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태평양 바다로 간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들도 이제는 죽기 살기로 달라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끝이 아니고 전쟁의 시작이다. 내전의 시작이다. 이제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지속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선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를 가져오게 된 핵심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들이 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실상을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요. 사실은 제가 총선 전에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책 제목은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너무나 공산화에 대한 그거를 잘 모르고 또 공산화라는 말을 쓰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달리 했어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 해서 2030 세대들한테는 이 제목을 쓰기도 할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공산으로
직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깨우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대한민국은요 공산화라고 하면 근자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100년 됐습니다. 100년. 1908년도에 이동희가 레닌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제 때도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해방 직후에는 대한민국을 공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느냐를 가지고 건국전쟁이 있었고 또 그다음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 간의 치열한 어떤 피 흘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80년대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 반공 의식을 가졌던 대한민국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반공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대학가에 1980년대 대학가에 이제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주사파가 등장하면서 또 그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이제 이 사회 속으로 진출하고 3, 40년이 지난 뒤에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러한 비극적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하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한민국 공산주의자가 절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 때문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1990년 전후에 이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 무너지고 뭐 동독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아 이제는 공산주의는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방심을 하게 된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반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는데 무슨 반공주의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극우 세력이다 색깔론자다 그다음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둘씩 제거되다 보니까 오늘날 공산주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좌파 세력은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등등등 진보당 이와 같은 좌파 정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체제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줄을 당기고 또 북한이 또 공작을 하면서 당기고 중국이 지금 공산화를 위해서 당기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민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이와 같은 좌파 단체들이 전부 다 줄을 당기면서 체제를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첫째는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무원들이거든요. 국정원, 검찰, 경찰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를 수호하라고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심판석에 올라가 있어요. 체제 줄다리기, 체제 전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핑계로 심판석에 올라가서 지금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또 어떠냐? 정교분리라는 이유로 에이 교회는 말이야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 논리로 모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뭐냐면은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거. 지식인들은 또 어떠냐? 교수들 이런 사람도 있죠. 아, 뭐 진보 보수 중간에 서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편에 보수를 당길 수 있냐? 우리는 편향되면 안 돼. 이런 어떤 잘못된 의식이 있어가지고 체제가 넘어가는데도 다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거나 심판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 체제 수호는 말이야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지금 장사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뭘 안다고 체제를 수호하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몰라예요. 나는 몰라?
그다음에 진짜 공무원들, 교회 지식인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되는 모든 중요한 세력들이 다 심판석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이 형태가 3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당기냐 하니까 6.25 전쟁을 경험했던 그 노인네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옛날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가서 태극기 성조기 들면서 이거 나라 큰일 났다, 공산화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겼을 뿐이지. 2030 세대의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에서 정말 살아야 될 이 모든 미래 세대들이 줄 안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심각성을 알고 이제 막 뛰쳐나온 것이죠. 지금 이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토록 위기 막판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결국 모르는 것과 남이 해주겠지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수의 종북 세력들한테 이토록 완전 모든 정권을 다 빼앗기는, 그리고 마지막 체제가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르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그 젊은 세대까지 이제 알게 됐고 계몽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 앞에 광경입니다. 할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리 듣고 막 그냥 주저앉아가 우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 보고 왜 오셨냐고, 이 추운데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6.25 전쟁을 겪어서 아는데 공산주의는 안 돼.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죠, 막 격렬하게 걱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막 울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때 이분들이 어떤 것을 겪었냐? 분명히 10살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6.25 때 무엇을 눈에 봤느냐 하면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이제 마을로 이제 마을로 이제 들어왔죠. 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세력들이 북한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를 숙청한다 그러면서 지주나 자본가 부자들, 그다음에 경찰 가족 이런 사람들을 그냥 체포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죽이거나 또는 그냥 무단으로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 같은데 체포해 두었다가 북한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후퇴를 하면서 죽이라는 지령에 따라서요, 그 가두어 두었던 많은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몰아서 집단 학살하고 올라갔는데 당시에 대전 형무소, 지금 교도소지요. 대전 교도소에서는 6천여 명을 학살하고 올라갔습니다. 전주 교도소에는 1,000여 명을 학살하고 올라갔고요. 전국에서 이런 많은 집단 학살극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북한이 올라간 후에 이제 북한군은 없고 이제 남한 내에서 이제 그 동네 좌익들이 북한군이 있을 때 학살을 한 그 자기들의 범죄를 이제 감추기 위해 가지고 무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지금 그때 학살했을 때 가담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있는데 이제 미군이 오고 그다음에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면 내가 북한 그 통치하에 있을 때 했던 악행들을 이제 누군가가 까발릴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처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된다면서 그 유가족들을 그때 북한군이 있을 때 피해를 받은 유가족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가난 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던져버리고 그는 개울가, 우물가, 방공호 이런 데서 많이 죽였는데 가장 많이 피해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전라남도입니다. 영광군에서는 그때 한 2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고
염산면에서는 거의 면민이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하죠. 교회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피해를 당했던 염산교회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사진을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북한군이 따발총으로 따다다다 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북한군이 죽였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좌익들이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 좌익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빨치산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왜 반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공산주의라는 건요. 그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전쟁할 때 학살을 하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국민들 내부에서 있잖아요. 같은 마을 내에서 어떤 이웃 내에서 또는 어떤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적이 되는 이런 어떤 아주 비극적인 그런 참상이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가장 더러운 전쟁이고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전 세계 70년 동안 공산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느냐 하니까 프랑스 학자들이 한 11명이 만든 그 책에 따르면요.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 1억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 정도로 학살을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 본질이 아니고 사탄주의다. 사탄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용하는 거는요. 인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을 포용하는 것이고 사탄을 뭐냐면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내에 좌파들이 있고 우파도 있고 그건 뭐냐면 한 교회 내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6.25 전쟁 때 교회가 이게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반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변종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다 뭐냐면 그렇게 알아요. 아, 공산주의는 나쁘네. 사람을 하도 학살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6.25 전쟁 그 어떤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그걸 뭐라고 쓰냐? 진보주의, 민주주의. 나는 진보주의자야, 민주주의자야, 평화주의자야, 인권주의자야, 마을활동가야.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전혀 이게 공산주의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그와 같은 가식된 양의 탈을 쓰고 실제는 늑대인데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문제점이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또 포장을 해서 결국은 그들의 우군으로 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 실체를 모르고 속아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거고요. 다음요. 그래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보면은 정치 사상을 나눌 때 진보 세력이냐 보수 세력이냐 중도 세력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실제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제가 그 2011년도 한 10쯤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60%가 들더라고요. 그럼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10%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진보에 손을 들었냐 하니까 좋은 거라는 거야. 나아갈 진 걸음복.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있는 그 용어 말고 정치학적 의미에서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옛날에 마르크스, 레닌, 뭐 스탈린, 김일성마저도 다 진보 세력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이거 다 공산주의 종북 세력을 자기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이야기 딱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은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진보라는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체를 알려주고 이야기했더니 다 이탈해버리는 그 진보의 텐트 속에서 다 이탈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결국 누구만 남느냐 하면 공산 세력만 진보라고 하는 정도로 이게 축소된다고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이제 고성국 TV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09년도만 해도 국민 여론조사하면 진보 세력이라면 36%가 진보라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13년 뒤인 2022년도에 내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26%로 10%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하면서 젊은 애들이 왕창 깨어나면서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로 줄어드느냐 하니까 6%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완전히 공산주의자 그 정도 세력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탈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 그들이 만든 진보라는 포장에서 벗어나는 지금 이 엄청난 계몽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행동하지 않고요. 그냥 나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동환 교수님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사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시고 저의 스승님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7년도 4월 달에 책을 썼거든요. 저하고 같이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체제 전쟁이 끝나냐 하면 다수의 국민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된다.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하면 국민들의 다수가 이 반체제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단호히 배격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을 하는데 뭘 행동하느냐 하면 대중들에게 뭘 알려야 돼요?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알리는, 계몽하는 운동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 이웃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소책자 나누기 운동이나 이런 거를 꼭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알리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체제전쟁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제가 체제 줄다리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언제 만든 거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글을 썼죠. 이 체제 줄다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냐, 체제 줄다리기인데 어느 주에 쓸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냐, 이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다고 내가 그때 이미 국민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또 군인들한테, 경찰한테 내가 다 강의를 했던 거라고요.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는 바로 이런 전쟁이고 두 갈래길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즈음에서 제가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문제를 넘어 체제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요.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 개인이 탄핵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탄핵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탄핵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1948년도 건국된 대한민국 역사의 종말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떠냐? 또 대한민국만 공산화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북중로 공산 진영을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불행을 넘어 인류의 불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거를 체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운명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을 제가 여기에 뒀거든요. 이런 어떤 본질적 사태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요. 지금 체제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에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이기려면 반드시 전사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우파들이 딱 이 모양새예요. 서로 피하 구분을 해가 우리가 아군들이 줄을 열심히 이기도록 당겨야 되는데 뭐 아군들끼리도 당기고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뭐 오합지졸이잖아요. 또 심판석에 보면은 뭐 구경만 하고 심판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구경꾼도 많고 뭐 나 하나 쯤이 안 땡기면 어때? 이런 사람, 또 아군끼리 당기면서 서로 총질하는 사람, 거꾸로 당기는 사람, 온갖 군상들이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파들의 모습이 딱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이 좌익 세력, 공산 세력한테 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이미 이제 사상 전쟁, 체제 전쟁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려면 일단은 전쟁은 일사불란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피하 구분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전사들을 일사불란한 전투 체제를 갖추는 것이 승리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사상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들이 양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군인들이 이제 항상 뭐 제일 처음으로 군대 간다 하면 논산 훈련소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제식 훈련을 한 달 동안 받아요. 총검술도 배우고 제식 훈련 배우고 그다음에 또 총 쏘는 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명령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도 다 이제 배우는데 만약에 이런 배우지 않고 했으면 군대 가면 오합지졸이 될 텐데 이런 훈련을 받고 전국 부대로 보내기 때문에 어떤 부대에 가더라도 모든 일사불란한 전투 체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상전도요. 지금 아무도 이 사상전에 대해서 도대체 적은 누군지 이번에 무슨 전쟁인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적들의 어떤 전략 전술은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유튜버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백인 백색, 십인 십색 막 이렇게 다 다르게 하니까 이거는 합동훈련 일사불란한 전투 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동일한 교범으로 동일한 어떤 뭡니까 교관과 조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한 전투를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왜 이거 뭐 사람들은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이 학습해야 할 하나의 교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이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저는 이미 사상 분야를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되는 어떤 이론 서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상 교육이다. 전사 교육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2030 세대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교양 교육으로는 안 된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딱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교양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전사 교육을 해야 된다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투를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승만 대통령 뭐 이런 역사 교육 찍금 그다음에 사상 교육 찍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사불란한 전투 체제를 갖추기 위한 전사 양성을 위해서 집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고 교범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김진홍 목사님과 지금 많은 어떤 단체장 아마 세계력의 뭐 손현보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등등등 많은 지도자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철저한 사상적 훈련을 받고 특히 2030 세대들을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지도적인 어떤 국가로 우뚝 서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마무리하자면 현재 이 반공적 기독교, 반공적인 어떤 이 이론을 명확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하면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거나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애초에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한테도 선거로 정권 뺏기는 그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2,500만 명 공산주의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물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북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전투 체제를 갖추고 우리가 스스로 이겼을 때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물든 사람들을 다 해독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고 또 이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의 네오막시즘 말하자면 변종 공산주의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면 뭘 해야 하냐 반공적 기독교라는 철저한 어떤 사탄이 우리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을 무력화시키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계를 기독교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음에 저희가 꼭 정식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예, 고마워요. 시간에는 예, 네네.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대별 반공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등학생을 대표로 6학년 우리 이하진 어린이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진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방콕 글로벌 비전 캠프에 참석했던 6학년 이하진입니다. 이번 캠프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휴전 상태인 것 등등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고 느꼈던 것이 좋았고 한편으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콕 캠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저희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비판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학자분들이 잘못 아신 부분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님이 원래는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시고 정치를 하셨는지에 대해 알아서 많이 깨닫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진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대표로 김희원 어린이가 네, 소감 발표해 주겠습니다. 희원이 나와주세요. 저는 이번 2025 글로벌 비전 캠프를 가고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 세력들의 실체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황정 교수님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 집단 세력들을 알고 반공, 멸공의 마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주평세 박사님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는 상식파와 엉뚱한 공산파와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는 공산 세력과 정의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또 통일 전망대에 가서 북한 땅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북한 동포들의 슬픔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될 그날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6.25 전쟁 기념관을 통해 우리나라를 공산으로부터 막아주신 선조들께 감사했고 이승만 대통령님 별장에 가니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한근 목사님을 통해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고 성성민 목사님을 통해 나의 상태를 알고 고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자욱 집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강사님을 통해 다음 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만 간절한 기도와 행동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깨어나고 정치인들이 깨어나고 대통령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순서마다 다 기억해서, 네, 우리 희원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고등부를 대표해서 이은총 학생 나와서 소감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은총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이은총입니다. 이번 방공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시기에 알맞은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과 드러난 민주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웠던 말이나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용어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사전에서 볼 수 없는 사건이나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셔서 더 정확하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평세 박사님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를 배웠을 때 마귀가 어떻게든 인간을 죄로 끌어가고자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좋게만 배웠던 프랑스 혁명의 실상이 너무 끔찍했고 역사의 묘목이 무섭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통일정만대에 가서 직접 북한을 봤을 땐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보면서 애통하고 기도했던 모습은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또 주변 맑은 풍경에 감탄도 하면서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캠프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총이. 네, 그 다음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강승권 청년 나와서 방공 소감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청년 강승권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초심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초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로벌 비전 캠프는 대한민국의 초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체제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형태는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졌지만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주의의 망령은 1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전쟁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 우리는 구성 전망대에 올라 분단의 현실을 보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쫓았으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유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북진하여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임을 이번 글로벌 비전 캠프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비전 캠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초심은 예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주의자라면 마땅히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전파된 예수주의는 청년 이승만을 변화시켰고 그를 반공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주의 사상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었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탄압에 맞서 믿음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였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기도로 무릎 꿇었으며 예수 혁명의 기체 아래에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것임을 소망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요 반공주의의 근간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행동할 때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예수주의와 반공주의로 무장하여 앞장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구절절 아멘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반주까지 열심히 잘해주신 강정은 집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에 사는 새 아이 엄마 강정은 집사입니다. 아이들 방학이라 캠프나 갔다 오라고 신청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팀을 섬기며 막내도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다니던 공부반 선생님으로 인해서 역사를 잘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왼쪽에 기울어지신 분이라 오른쪽 분들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현 대통령도 비하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종종 아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줘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이번 캠프 강의를 통해서 믿는 분들의 가르침이 너무 감사했고 가치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공구호를 처음 외칠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목숨 걸고 외쳐야 하는 방공구호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네, 저는 남북통일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종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캠프 중 저를 가장 일깨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세 가지 구국강병, 남북통일, 세계선교 이 단어가 저를 가장 깨닫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퍼즐들이 다 맞추어지는 시간들이었고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의 실태가 더 리얼하게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북한 땅에 자유를 주셔야 하는 이유와 지금의 고난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통일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번 캠프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듣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캠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 다음은 부모님 세대를 또 대표해서 권효성 집사님께서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효성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공에 대해서 무섭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또 저희 남편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그 반공 구호를 외칠 때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기분 나빠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나 그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강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나중에는 같이 방공 구호를 크게 외쳐주었을 때 정말 너무 큰 기적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공 캠프를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 뿌리가 사단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전망대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감동의 눈물이 나왔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갔을 때에는 너무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검소하시고 그리고 초라한 쓰셨던 생필품들이랑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그 여사님, 프란치스카 맞아요. 여사님 감사합니다. 을 보니까 정말 감동의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별장에 갔을 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별장이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김일성이 앉아 있었던 곳과 그리고 그를 되게 추종하듯이 그렇게 기념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너무 별장이 으리으리해가지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사님들 말씀 중에서 우리의 이웃인 그 북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노예 생활을 우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를 풀어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방공구할 때 몇 분 뛰쳐나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권김혜 사모님, 조부모님 세대 대표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아침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말씀을 중심으로 적은 기도문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는 함께하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특하다, 고맙다 하실 것 같습니다. 속초와 서울에서 만났던 오프라인 모임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평소에 온라인을 통해 이름과 얼굴을 보다가 직접 대면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만남이라 아쉬웠습니다. 그렇기에 2박 3일의 캠프가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방공 캠프를 하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나름 방공 정신은 투철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캠프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권사님과 이야기하던 중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지도하는 말씀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요. 취향하우스에 도착해보니 가족 단위로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하묵난로 옆에 견우와 직녀님, 홈스쿨링 하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참여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홈스쿨에 관심이 많은 저는 우리 손자녀들도 저렇게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를 편성할 때는 6살 어린이부터 70대 어른까지 모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조에 6살 믿음이도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과정마다 졸거나 떠들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강사님들의 탁월함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콘텐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귀로 듣는 방공과 함께 고성통일전망대의 6.25 전쟁 기념관,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대통령 별장의 탐방을 통해 현장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짠 실무진께 감사합니다. 그날의 방공구호와 기도 덕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줄로 믿습니다. 곧 탄핵 기각의 판결도 기대합니다. 복음 통일도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우진 학생 또 나와서 네, 나와서 우리 방공구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주겠습니다. 네, 예. 모두 네, 나왔죠? 모두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같이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짜 엄청 크게 한번 외쳐보고 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착한 지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마지막만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 시작하겠습니다. 9월 준비! 야! 9월 시작! 방공! 가요! 수! 강제로 그러면 망국안에
봉숙자. 국사장, 면회장. 와이프, 면회장. 아빠서글, 국사장, 모래내장. 비리츠, 부정선거. 할 일 없다, 청와님. 쩐다, 모래내장.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 약적 집단, 민노총. 쩐다, 모래내장. JTBC, MBC. 선도, 좌파 국산당, 모래내장. 김정은, 이준세. 가라간발, 민주당. 국산당, 모래내장. 박인조, 찬성하는 이재해줘, 정교조. 국산당, 모래내장. 북극의 아웃. 여론 조작, 중국 세력. 국산당, 모래내장. 남녀 분열, 홍위병. 페미니즘, 개딸. 국산당, 모래내장. 자금법 찬성, CBS. 외발설, NCCK. 국산당, 모래내장. 일본철수, 한일전도. 독감열, 주사파. 국산당, 감사합니다. 네. 또 외쳐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계속적으로 외칩시다. 승리한 날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 이정아 전도사님 나와서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1시간 20분이지요.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방공 캠프 감사 예배.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한 목소리로 재창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소감 발표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천 교수님은 네, 정말 어렵게 모시긴 했는데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음에는 질문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그런 어떤 강의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막 다 물어보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정아 대표 그리고 이정아 전도사입니다. 백석대 신학대학원 2학년 이제 끝나고 지금은 3학년이 아니고 휴학 중입니다. 내년에 3학년 할 이제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701 기도 특공대 때문에 직진의 여왕 좀 이렇게 못 찍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진의 여왕 이제 구독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 역전하리라 불임절에라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좀 이번 주 토요일 되면 불임절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불임절, 에스더서에 있는 그 불임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대한민국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사자의 입을 막고 불 속에서 건져내고 권세자들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큰 산은 평지되고 언약을 이루시는 승리의 하나님.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전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역전하리라. 이 상황을 역전하리라. 불임절에 역전하리라. 악한 권세 역전하리라. 대한민국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역전의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셨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네. 역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기쁨을 주셨네. 승리 주셨네. 네, 그림자를 저희가 이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미리 이 찬양을 좀 선택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모르면 어머니에게 꼭 아버지에게 꼭 물어보시고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고 우리 불임절 예배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예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요. 불임절 예배를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50분부터 7시까지. 이 날은 그러니까 불임절이 3월 14일 저녁부터 3월 15일 새벽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대한민국의 탄핵이 반드시 각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승리를 주시고 또 이 공산당 세력을 진멸하실 거라 믿고 우리가 불임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줌 링크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불임절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고 와서 다 이 불임절 예배에 참여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지금은 90분이지만은 우리 그때는 70분을 드리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임절 의식들, 뭐 하만이 나올 때 막 이렇게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도 같이 할 겁니다. 줌으로 할 거니까 예, 눈을 뜨고 줌을 딱 켜서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24년 여기 보면 2024년 12월 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그 다음 주부터 701 특공 국가기도재단이라는 구국 금식 기도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줌 기도회를 월요일 금요일까지 새벽과 밤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지나면 10시에 이제 또 기도회를 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아까 권김혜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새벽과 밤에 계속해서 국가기도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대한민국 불임절 예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방공캠프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다른 곳에서 들어오신 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불임절 예배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반공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별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모든 이제 세대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는 저희 다음 세대 교육인 메노라 다음 세대 교육인데요. 이학 박사와 함께하는 창조론 특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2021년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바세라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창조론 특강을 넣어서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진화론을 대적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으로 평생을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를 우리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아주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씩 강의를 합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리고 한 중간 2번 정도 쉬는 때가 있습니다. 문의는 이렇고 회비는 개인당 10만 원이고 한 가정당 15만 원입니다. 저희의 그 노력에 비하면 아주 싼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정체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탈북민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5시 이거 매주 화요일이 아니네. 네, 화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5시 50분부터 7시까지. 이게 잘못됐네요. 5시 50분부터 7시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불임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탈북민 간증 집회를 가집니다. 이때 누구와 함께 하냐면, 김예진 집사님 간증 들으셨죠? 그분과 함께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천 교수님께서 좀 길게 강의를 저희가 부탁드린 것도 오래 하셔가지고 메노라 통일선교회 그 사역에 대한 소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북한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거나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후원 계좌는 이렇게 있습니다. 후원 계좌 올려드릴 테니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북한으로도 잘 흘려보내고 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음통일 기도 골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통일 기도 골방이라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가장 중심적인 소식들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전화번호 여기 문의 이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주한근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글로벌 비전 캠프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린 메노라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감사 예배로 드린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일 위에와 교회와 특별히 오늘 전사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대들 위에 특별히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위에 또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